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의 신제품인 S5 마크2의 AF를 정말 길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구매를 이미 하신 분들에게도 구매를 생각하실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파나소닉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의 카메라들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촬영하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기능인 AF의 단점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S5 마크2는 AF의 위상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와 같은 AF의 단점을 개선한 첫 번째 파나소닉의 카메라입니다. 위상차 AF 도입은 파나소닉의 기존 유저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파나소닉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AF라는 단점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의 관심도 불러왔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런 관심만큼이나 많은 AF 테스트가 올라왔어요. 저 또한 파나소닉 카메라 유저로서 새 제품의 AF 테스트 컨텐츠를 빠르게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관심을 받아 조회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무척이나 컸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고 빠르게 제작하자라는 마음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 카메라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카메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AF 시스템이 현재 출시된 렌즈들에 각각 제대로 호환이 되는지, 여러가지 기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촬영 상황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 등의 테스트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컨텐츠가 한번 업로드되면 그 정보는 다시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이렇게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나소닉의 해결 과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를 위해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도와주셨는데요. 두 번의 테스트는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카메라와 S5 마크2의 AF에서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 탐색과 AF 모드를 잘 사용하기 위한 세팅법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정식 출시일보다 3일 정도 카메라를 먼저 받았는데요.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리뷰가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를 재밌게 즐겨주세요. 기존의 AF 테스트와 같이 앞뒤로 움직이기만 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정해서 실제 컨텐츠 제작 시에 AF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촬영하며 테스트를 했다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위상차 AF 도입으로 기존 카메라 대비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먼저 S1과 S5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S1과의 비교를 위해서 현재 S1으로 마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허준님을 모셨습니다. 허준님께서는 마술 채널의 특성상 마술 도구를 보여주는 장면을 많이 촬영하셔야 했는데요. 심도를 얕게 하고 촬영했을 때는 인물과 도구로 AF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심도를 깊게 하고 촬영하셨다고 해요. 새로워진 카메라로는 가능할지 심도를 아주 얕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보다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S1으로 촬영한 화면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1이 마술 카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데 비해 S5 마크2는 카드가 얼굴 앞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일 때도 포커스 전환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S 프로 50mm 1.4 렌즈로 진행을 했는데요. 테스트 중 워블링 현상은 한 차례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워블링 현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렌즈와 모드 테스트에서도 워블링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님과의 촬영 후에 피사체인 인물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상황도 궁금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취미 유저분들도 댄스 필름을 정말 많이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댄스 필름은 인물뿐만이 아니라 촬영자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AF가 가장 중요한 촬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S5 마크2로 댄스 필름이 가능할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평소 댄스 필름을 촬영하시는 천민혁 감독님과 댄서로 활동 중이신 황소연님을 모시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본 카메라는 S5 마크 1입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압도적으로 S5 마크2가 더 좋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S5가 크게 8번 정도 포커스가 아웃되는 동안 S5 마크2는 한 차례도 포커스 아웃이 없었습니다. 댄서분이 한 명이라는 것과 역동적인 장면이 적었던 점은 테스트에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댄스 스케치 느낌의 영상은 가능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23mm 렌즈로 촬영한 이 영상에서도 워블링은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테스트 중에서 한 가지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촬영 테스트를 위해 처음 사용했던 렌즈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S-PRO 2470 렌즈였는데요. 몇 차례의 테스트 중에서 포커스가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포커스가 아웃되는 상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피사체와 카메라가 특정한 거리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렌즈를 줌인하거나 아웃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어느 정도 먼 거리는 포커스가 잘 맞았는데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영역에서 포커스를 놓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2470 렌즈만이 아니라 지난번 소개해드린 시그마 렌즈에서도 살짝은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23mm 렌즈로 교체했을 때는 이 미들레인지 부분에서의 포커스 추적 실패가 없어졌습니다. 이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2060 렌즈나 50.4 렌즈도 미들레인지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지만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저의 렌즈의 문제인지 카메라의 문제인지 이 공간 안에서의 문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파나소닉에 리포팅을 한 후 주변 유튜버분들에게 확인을 요청드렸는데요. 함께 인플루언서를 하고 계신 우티쇼트님과 카단님께서는 2470 렌즈에서 문제가 없으셨다고 해요.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상은 존재하나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의 렌즈의 문제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더 많은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같은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댓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S-PRO 2470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도 준비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파나소닉에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줌인아웃 상황입니다. 카메라에서 줌링을 돌려서 줌인아웃을 할 때 포커스가 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음 촬영인 이지도 밴드와의 촬영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 확인을 위해서 다른 렌즈들로도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2470 렌즈를 먼저 보시면 확실히 포커스가 줌인아웃 시에 풀리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60 렌즈의 경우에는 줌인아웃 시에도 포커스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매뉴얼에도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줌인아웃 시 AFC에서 포커스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60에서는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시듯 파나소닉은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나소닉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렌즈는 1635, 2060, 70300, S-PRO 50.4 렌즈입니다. 이 중 70300 렌즈의 펌웨어 업데이트의 세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해석하면 줌인아웃을 할 때 AF의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뜻이고 이는 2023년 S5 마크2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줌인아웃 포커스를 지속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파나소닉은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다른 렌즈들도 빠르게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위상차 AF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는 위에 안내드린 펌업 렌즈 4종 이외에 비교적 최근 발매된 S달 렌즈들 정도로 보입니다. S-PRO 2470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유튜브에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거나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펌업을 하지 않은 결과물들도 보이는데요. S5 마크2의 다른 AF 테스트 리뷰를 보실 때 렌즈 정보와 함께 펌업 여부에 대한 정보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슈가 없는 렌즈들로 모드 테스트를 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의 대상 AF 모드는 총 3가지로
휴먼, 페이스 아이, 휴먼 애니멀 모드가 있습니다. 아직 다른 브랜드 대비 AF 모드는 적은 편인데요. 인물 촬영에서 어떤 모드가 가장 좋을지 상황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포츠 촬영에서는 어떤 모드가 좋을까요?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며 10여 년이 넘도록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계신 천범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 모드를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인식 모드이다 보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는 포커스를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사에는 뒷머리 인식과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물이 뒤로 돌았을 때나 산물에 가려 얼굴이 사라졌을 때는 포커스 추적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휴먼 모드는 어떨까요? 확실히 휴먼 모드는 인물의 몸 전체를 인식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대상을 보다 더 잘 인식했습니다. 굳이 얼굴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나 대상이 뒤를 많이 돈다든지 사물에 가려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 휴먼 모드를 사용해보세요. 아이 페이스 모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정면에 있을 때는 추적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측면 얼굴 등은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사체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작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얼굴이 정면으로 향해 있는지 아닌지가 더욱 중요해 보였어요. 이는 황소연님의 댄스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얼굴이 확실히 보이고 정면으로 향해 있을 때는 움직임이 크더라도 휴먼보다 페이스 아이의 AF 정확도가 더욱 높아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역동적인 상황이더라도 얼굴이 정면을 향해 있다면 페이스 아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옆모습이 많이 나온다든지 뒤를 돈다든지 하는 상황이 많다면 휴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메인 모드를 살펴보았으니 영역 설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 설정으로는 트래킹, 전체 영역, 가로 세로 구역, 1영역 등이 있는데요. 트래킹은 말 그대로 지정한 AF 영역이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초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체 영역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출 최적의 AF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영역 내에 여러 사람을 인지하는 경우 포커스를 맞출 대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구역이나 1영역 등도 모두 포커스를 맞출 대상을 인지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인물을 계속 추적해야 되는 경우라면 트래킹 모드가 아직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1영역을 활용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인물 하나만을 촬영해야 한다면 가장 무난한 모드로 1인물 영역에서 휴먼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의 바스트샷과 같은 경우에는 1인물 영역에서의 페이스 모드, 스포츠 촬영 등에서는 휴먼 모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말 무난하게 이런저런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휴먼의 전체 영역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저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 안내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조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상차 AF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검출 시스템과 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이겠죠. 파나소닉이 손떨방이나 발열에서 타 브랜드에 대비하여 앞서가는 것처럼 AF 기능에 대해서는 타 브랜드들은 꽤나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뒷머리 검출이나 눈 검출, 다양한 사물 인식 등의 모드들이 앞으로 더 추가되고 트래킹에서의 추적 기능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의 채널이 카메라의 스펙이나 기능을 자세하게 다루는 채널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며 오토포커스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룬 이유는 S5 마크2의 오토포커스 성능에 대해서 보다 더욱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리뷰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고 정보를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실 때는 그 정보를 참고하시되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최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고 정직한 리뷰라는 것은 사실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구매해라, 구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의 위상차 AF,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렌즈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파나소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파나소닉의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스트한 부분들은 모두 파나소닉 본사로 피드백을 드렸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에는 이전 인플루언서 영상들처럼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직접 필드에 나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보고 그 과정에서 파나소닉 카메라를 활용하는 법들을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성필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지두밴드에서 영상 제작자, 음악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두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자니엘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지두밴드는 주로 J-POP 위주로 커버를 활동하고 있는 음악 커버 채널이고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17년쯤에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밴드 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보통 공연 위주의 커버 공연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공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연만 하고 이게 데이터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뭔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아보고자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 루믹스의 GH4를 처음으로 첫 바디로 시작해가지고 촬영을 시작했고요. GH4를 한 3년 쓰다가 GH5S로 바꿨고 지금은 S5, GH5S 2바디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 카메라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산 카메라는 이제 캐논의 M6 Mark II였고요. 그것도 로니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처음 이제 제가 입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카메라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비교적 이제 쓰기 쉬운 이제 캐논 카메라를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사고 막 즐거워서 이제 영상 나도 이제 멋지게 찍을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필드에 나가 보니까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이제 4K 촬영이 뭐 15분, 최대 30분인데도 15분을 못 넘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안 되겠다. 그 GH 그게 뭐 무제한 녹화도 되고 발열 걱정도 없다니까 그걸 한번 사보자. 이렇게 그때부터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제 혼자 삼각대를 두고 찍으니까 찍고 갔는데 내가 원했던 걸 못 건질 수도 있잖아요. 연주를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적어도 내가 한 2번, 3번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AF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가지고 뭐 안 좋은가 보다. 근데 뭐 안 좋아봐야 뭐 얼마나 안 좋겠어. 저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제가 유력하게 봤던 건 발열 걱정 없음, 무제한 녹화, 그리고 4K 10비트 촬영. 그게 되게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와서 처음에 그 단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사고서 이제 한 2번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워블링 때문에 결과물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뭐 캐논 카메라 쓸 때처럼 그냥 AF 가운데 잡아놓고 이제 연주를 했는데 이제 울렁울렁 하는 게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난 어차피 삼각대로 고정 촬영하니까 그러면은 매뉴얼 포커스 쓰면 된다니까 써보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MF 촬영으로 전부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AF가 나가가지고 고생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AF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적이 있었던 거는 가끔 저희 밴드에서 기타리스트 분들이 이제 녹음 참여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대신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는 남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셀피하게 삼각대 올려놓고 그냥 전체 샷으로 이렇게 픽스만 놓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럴 때 가끔 이제 핀 나가고 머블링 때문에 이거 소스 못 쓰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표현해줄 수 있는 색감을 가진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믹스 카메라들은 어느 프로파일이든 유저 친숙하고 굉장히 일반 시네 라이크 D라던가 아니면은 내추럴이라던가 브이로그도 그렇고 간단하게 커브만 먹이고 세츄레이션만 좀 잡으면은 굉장히 피부톤도 그렇고 엄청 좋았거든요. 그 노래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내구성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처럼 뭐 이제 한 곡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공연, 라이브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러닝 타임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그런 걸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2시간, 뭐 4, 5시간 이렇게
녹화를 해도 카메라가 뻗을 일이 없는 그런 카메라. 유저 친숙한 UI하고 직관성이 되게 좋은 메뉴들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타사 카메라들도 몇 번 써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기능을 찾으려면은 한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어떤 메뉴에 또 들어가 있고 그 카테고리로 또 들어가 있고 메뉴가 또 이게 직관적인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현장에서 바로 그냥 저희 같은 이제 아마추어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타사 카메라는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버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편했다는 거. 위에 딱 뭐 화이트 밸런스, ISO 하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버튼 딱 누르고 물리 버튼 딱 누르고 바로 다이얼 돌리면은 내가 굳이 메뉴 창에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주요 기능들을 이제 좀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60프레임을 그렇게 저도 슬로우 그렇게, 찍을 때 아니면 네. 안 쓰는 것 같아요. 딱히 네. 네. 24프레임을 주로 찍기 때문에 이게 60프레임은 아무래도 용량도 좀 크기도 하고 활용도 같은 게 슬로우 넣을 때 아니면 굳이 안 넣는 그런 네. 주의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인은 이쪽 네. 분이긴 한데요. 촬영할 때 들고 와가지고 결국은 저희 팀 영상을 찍게 된 건 저라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촬영에 투입해가지고 바로 돌려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루믹스 카메라가 맞아? 라고 제가 왜냐면은 타사 카메라들을 많이 써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타사 브랜드하고의 AF가 얘네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네? 싶다 정도로 너무 빨리 잡는 거예요. 이제 핸드헬드로 찍는데 다른 악기를 찍고 있다가 갑자기 버컬로 이렇게 넘어가는 컷이 있었어요. 잡고 있다가 바로 넘겼는데 얼굴을 바로 잡는 거 보고 와 장난 아니다라고 그냥 그때 육성으로 말했어요. 그 AF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리뷰 나오자마자 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메모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드디어 강아지를 찍을 수 있어요. 그 완전 난장판으로 뛰어다니는 강아지들도 잘 잡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워블링 울렁울렁하면서 잡는 것도 사실 없고 리뷰들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 많이 봤는데 타사 카메라 쓰시던 분들은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쭉 파나소닉만 써오던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존 파나 유저분들은 정말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일용역으로 두고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잡든 동물을 잡든. 다른 사물들, 사실 강아지 찍을 때 집안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다른 사물들을 이제 동물이나 이제 사람을 인식해서 포커스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로 중앙에 이제 일용역 딱 두고 이제 피사체를 중앙에 두면은 이제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튈 그게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용역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렌즈군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네이티브 렌즈군이 물론 있을 건 다 있긴 한데 약간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 렌즈 하나만 들고 그냥 간단하게 찍을 수 있겠다라는 축복 시리즈 렌즈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되게 싸고 가볍고 작고 이제 그냥 바디에다 끼워가지고 거의 바디캠 렌즈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다닐 수 있는 횡행 렌즈들. 그런 싼 렌즈들이 좀 있어야 약간 S 시리즈의 입문 장벽 같은 거를 많이 좀 낮춰줄 수 있지 않나. 좀 프로 시장들 말고 입문자들, 이제 컨슈머 시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지금 카메라를 잘 모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럼 일단 뭐 조금 가격대가 좀 저렴한 바디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렴한 렌즈들 이제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제품들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평소에 감성 필름님 통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잔일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컬러 그레이딩에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해보는 입장이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선해 주셔가지고 파나소닉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풀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신 감성 필름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희 이지드 밴드 채널도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영상 몇 개 좀 둘러봐 주시고 댓글 한 번만 날려주시면 저희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멀리 있던 이런 카메라 유튜브들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 컬러 쪽으로 많이 봤던 감성 필름님 이렇게 기회 마련해 주셔서 그것도 루믹스 카메라 얘기들 이렇게 풀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밴드 채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밴드 멤버들 개인 채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 연주자분들, 뭐 보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쪽 채널도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학도 아니면은 MF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소소하게 스냅 촬영도 하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술 도구 소개나 리뷰, 그리고 마술 연출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유튜브는 잠깐 본업이 바빠서 쉬고 있는데, 이제 다른 마술 컨텐츠도 이제 구상해서 좀 더 다시 시작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는 루믹스 S1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60 f3.5에서 5.6 렌즈하고 50mm f1.4 S4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카메라의 키읔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예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GH5였거든요. 그래서 GH5를 사서 영상도 찍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찍게 되었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도 신경을 졸라 쓸 수가 없으니 그냥 안정적으로 길게 찍었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애초에 시작했을 때 마술 도구 리뷰나 소개를 이제 컨텐츠로 이제 유튜브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마술 연출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워블링이나 아니면은 저 1인 크리에이터잖아요. 저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었죠. 이게 사실은 조금 쑥스러운 얘기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긴 얘기인데,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AFC로 트래킹 놓고 이제 찍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의 키읔자도 몰랐을 당시에 그냥 인터넷에서 AFC로 놓고 찍으면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찍었었는데 초점을 못 잡고 흔들려서 그때 당시에 못 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습관처럼 됐는지 모르겠지만 AF-S로 놓고 그냥 딱 정확하게 내 모습이 흔들리지 않게 나오도록 이렇게 조리에 많이 조이고 그런 식으로 놓고 좀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 MF로 찍으신 거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MF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번 잡아놓고 찍으신 거니까. 그쵸, 거의. 거의 그렇게 됐네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AF가 좋아질 거면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성필름 이제 감독님 컨텐츠도 진짜 너무나 색감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좋은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 덕질 채널 철학도로 되어 있는 게 한글 버전이고요. 제가 있지 팬들 때문에 영어로도 이제 표기가 돼요. 해외권에선. 그래서 채널 MF준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하고 있는 웹툰 작가 마감인생 천범식 작가입니다. 저 이제 보드 탄 지 한 16,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0대 때부터 탔습니다. 일단 스케이터의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뭐 기술이 한 번에 타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십 차례를 해야 되니까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고, 일단 테크니컬한 거는 일단 보드가 위주로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되게 큰 갭을 띄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더 웅장하게 담을 수 있나, 약간 그런 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마감인생 치면은 제가 이제 뭐 소소하게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제품 리뷰나 아니면은 뭐 드로잉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작가로서 느끼는 애환과 고충을 담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해주시면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